실업급여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10가지,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실업급여 궁금증 다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위기 시에 우리를 지켜주는 동아줄 같은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게 무슨 동아줄이냐 하실 분들도 있지만 막상 돈이 없는 사람에겐 이게 생각보다 큰 버팀목이 돼줄 수도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복잡한 상황들이 좀 생기죠.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로 20만 원을 벌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잠깐 일할 기회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루 20만 원쯤 일당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나쁘지 않은데 이거 꼭 신고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먼저 생기죠. 이 고민의 이유는 혹여 내 실업급여에서 20만 원이 날아가면 내가 굳이 아르바이트를 뛴 보람이 없잖아 라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이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루를 일했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하루 일을 했다라면 일일 수령 금액, 그러니까 26년부터는 최고 한도가 68,100원이 되는데요. 이 68,100원치만 하루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부정수급을 한다. 그때 이런 문제가 발각이 되면 최소 1배, 많게는 5배까지 반환 및 추가 징수가 가능하고요.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표적 부정수급의 경우들이 바로 숨어서 하는 알바, 그리고 이직 사유 조작, 허위 구직활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알바를 하실 때 하나 더 기억하실 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기준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에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취업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쓰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둔 건데 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마치 놀면서 받는 꽁돈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퇴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신 경우에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인데 이걸 언제 받느냐 하면 재취업이나 창업 모두에 적용이 되는데요. 재취업이나 창업 후 1년을 다닌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취업을 했는데 중간에 이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상은 안 돼요. 그런데 이직을 하실 때 만약에 공백일이 없이 오늘까지 다니고 내일부터 다른 곳에서 출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에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력이 좋은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업급여를 다 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실업급여를 다 받는 동안 여러분의 경력 가치는 다 깎여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업급여와 내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다 받는 것은 내 경력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은?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나오죠. 네, 연령 기준으로 하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단계로 나눠지는데 최저가 1년 미만 120일이고요. 그리고 최고는 50세 미만이 240일,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즉 9개월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한액은 올해부터는 즉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신 분을 기준으로는 상한액이 68,100원이고요.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25년에 퇴사를 하셨다면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약 204만 3천 원, 그리고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198만 원이니까 사실은 6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날아가나요? 퇴직 후에 바로 재취업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그대로 누적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후에 재취업을 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대기기간 7일 중에 재취업한 케이스라면 이때는 실업급여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그대로 누적이 됩니다. 예전에 냈던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대기기간 7일이 지나서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하루라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누적이 안 된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는데 한 달 만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는? 다음은 9개월로 예정된 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이 지나서 바로 재취업에 성공을 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여기는 더 다닐 곳이 못 된다는 생각에 퇴사를 해버린다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다시 신청하시면 남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재신청하려면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받던 사람이 재취업한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와 무관합니다. 이건 그저 기존 수급권을 부활시키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때도 꼭 기억하실 거, 기존에 한 달치를 회사를 다니셨다면 그 한 달치는 날아간다는 겁니다. 즉 잔여기간 9개월 중에 3개월 받았고 한 달 회사 다녔으니까 남은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임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임원인데요. 임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역시나 고용보험을 납입했고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대기업,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도 몇몇 회사에서는 퇴직한 임원에게 자문료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문료가 원래 받으시던 급여의 절반 정도인 고액인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문료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 넘는 돈, 어쨌든 고액의 액수를 이미 받고 있다면 구직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또 한편 그 금액을 받는 동안 수급기간 1년이 도과하게 됩니다. 즉 모든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다 수령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단 실제 일부라도 업무를 했고 그 자문료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자문 업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자문료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자문료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비등기 임원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기본적 수급 조건은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그리고 최소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의 충족, 그리고 재취업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내 돈 내겠다, 이것도 좋죠. 그런데 추천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업 크레딧인데요.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가입자가 내면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평생에 걸쳐서 12개월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실업급여 6개월치만 받게 되는데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다음에 또 실직을 하신다면 그때 또 남은 6개월을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 25%를 내가 부담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죠. 무엇이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말하는 소득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말하는 소득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일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정책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합산하는 연간소득 2천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여건은 종합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중에서도 공적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인데 이 비과세 소득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인데요. 정부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나 방과후 강사 등 총 18개 이상의 직종을 노무 제공자로 지정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좀 달라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이전 18개월 중 180일을 납부해야 되는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라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업체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라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특고라는 것은 특수고용직인데요. 특수고용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별점인데요. 일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급격히 줄어 그만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직일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여율은 여러분 아시죠? 2020년 기준으로 보수액의 1.8%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잘못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공고사직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 받고 있으니까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와 사이가 좀 안 좋게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걸 못 해주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허위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혹은 추 고용노동부의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사실신고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죠. 예컨대 확인 청구 후에 공단 조사에 대비해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고사직의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사직서 사본, 이때 사직서 사본에는 공고사직이나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귀찮아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를 종용한 녹취나 메시지 혹은 동료의 진술, 해고통보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는 저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내고도 그 혜택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제도는 형식은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서로 도와서 빈곤을 막는 사회적 구조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의 확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